이걸 우리가 이걸 판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은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 튼튼함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함. 왜 그런 거 아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무사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서로 점령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고 성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튼튼한 걸 방어 목적을 주로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왔지 실제로 내부로부터 적이 일어나는 건 별로 없어요. 2인자난이랄지 몇 가지 빼고는 되게 외부로부터 왔는데 외부로부터 온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은근히. 그러니까 그게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러는 것도 물론 이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봐서 이제 서로 목적을 달성하면 서로 항복하는 형식으로 서로 화해를 맺고 돌아가고 뭐 조공을 뭐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일부로부터 적이 침략해 와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전쟁은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제 몇 가지 나는 그랬지만, 실제로 그 중국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거리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희생자도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걸 우리가 두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못을 이게 철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고구려의 갑옷의 기법이에요. 조선시대 때 갑옷. 그러니까 고구려 때부터 만들었던 그런 게 조선시대 발달해서 이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에 여기 두정, 그렇게 갖고 만들어서 속에다 입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일상 평복처럼 생겼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철로 된 이렇게 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조선시대 때 갑옷을 놓고 우리가 실험해 봤는데 이게 탁탁하고 철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활이랄지 이런 걸 쏘았을 때 그 충격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 갑옷은 이렇게 이런 두정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탁 맞으면 뒤로 이렇게 탁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탄력이. 그러니까 이게 빳빳하면 충격이 큰데 이게 뒤로 확 물러났다 다시 와.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덜하고 충격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을 지닌 건데 판문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고 저거는 이 문이 열릴 걸 대비해 가지고 저거를 이제 저기 오면 저기에 세우고 이쪽도 이러면 있거든요. 거기다 세워 가지고 이 뚫리는 걸 다시 막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옆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이게 뚫리면 저게 다시 막어. 이걸 여기다 가서 가로질러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해서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이러는 것들이 의외로 자신들의 철학과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펜시가 아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한 거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밀려도 여기서 다시 막고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도 홈 저기도 홈 똑같으면 끼기가 참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우리가 예, 이쪽에 있어야 될 우리가 그 딱 맞지 끼기가. 예, 한옥 목조 건물, 궁궐 건물 보면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뇌라고 아시죠? 그 커다란 나무 망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여기가 다 안 들어가니까 그걸로 나중에는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쳐서 이제 탁 들어가게 이렇게 갖고 계속 계속해서 치어서 이렇게 탁 짜임이 있어가지고 그 만드는 한옥 건축은 지붕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이 왔을 때, 옆으로 이렇게 진동이 왔을 때, 되게 옆에 왔을 때가 굉장히 강하대요. 근데 위아래가 의외로 이렇게 들리면 다 이제 분해되니까 그건 약한데, 우리가 지붕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옆으로만 하는데. 근데 한옥은 다 짜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된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옥에 가진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우리만이 해놓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쳐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햇빛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의외로 이렇게 뚫려서 바람도 시원하고 엄청 여기가 천연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여기가 엄청 빠르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 이렇게 되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엔지니어 공학에 보면은 마이너스 공차라 그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쳐서 넣었을 때는 가장 딱딱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항공기 같은 것도 그 집어넣을 때 그냥 넣으면 나중에 흔들려서 빠지는데 더 5mm면 6mm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그 쓰면 쓸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게 이게 마이너스 공차거든요. 그거를 썼네. 이 공법이 그래요. 예.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큰 걸 주고 때려서 넣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맞아요. 여기다가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네요. 이제 여기에서 저 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걸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기 별서로 갈 겁니다. 그건 별서. 여기도 그럼 내성 비교가 하는 건가요? 외성질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지도를 켜십시오.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내성 비교가 있나요? 예, 예, 계신게. 그러니까 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나무기 때문에 나무를 또 이렇게 낑가가지고 이렇게 떨게 만든 거예요. 그거로서는 베스트로 봐요. 엔지니어 개념에서는. 그걸 썼다는 거는 방어의 목적에서 최고의 방어예요. 저도 이게, 아니요. 계속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공차는 영원히 안 쓰는 경우에 마이너스 공차를 써요. 근데 이건 마이너스 공차를 썼다는 거는 뺐다 꼈다 하는 거니까 아주 극한에 한번 쓰고, 그런데 또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빼기 쉽질 않은데, 나무의 그 톨러런스가 있어요. 나무는 약간 땡기면서 빼면은 약간 밀려요. 다시 앞으로 그런 걸 내려가는 써도 보통 이렇게 끼고 다시 끼고 하는 그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만든 거여서